안녕하세요. 영화 리뷰 유튜버 또다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 온워드 단 하루의 기적인데요. 결말은 물론이거니와 스포일러를 모두 포함하여 리뷰할 예정입니다. 영화를 안 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들은 꼭 주의하세요. 그럼 이제 진짜 리뷰 시작합니다. 온워드 단 하루의 기적은 마법의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마법사와 유니콘과 엘프가 활약하지는 않는 특이한 마법의 세계입니다. 물론 이 세계도 그러하였던 적이 있었어요. 켄타우로스는 갈기를 휘날리며 자동차보다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요정들은 날갯짓으로 하늘을 수놓았으며 마법사들은 지팡이로 마법을 부려 사람들을 도왔죠. 하지만 모두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습득하기 어려운 마법 대신 그 자리를 기술이 차지하게 된 이후로 세계는 바뀌었습니다. 켄타우로스는 더 이상 달리지 못하고 요정들은 더 이상 날지 못하며 마법사들은 누구도 마법을 부리지 못하게 되었죠. 심지어 용의 날개에 전갈의 꼬리를 가진 무시무시한 만티코어마저 과거의 영광을 테마로 한 패밀리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본과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이 세계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를 은유합니다. 영화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무도 빠르게 변화하는 세월을 거쳐오는 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말이죠. 형 발리와 동생 이하는 매우 대조적인 성격의 형제입니다. 형 발리는 체격도 좋고 호탕하고 감정적이며 직관을 믿습니다. 굴러가는 게 신기할 정도로 낡은 귀니비어라는 이름의 밴을 타고 다니며 마법을 소재로 한 보드게임을 즐깁니다. 학교는 휴학을 했고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오래된 유적지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내던지기도 합니다. 동생 이하는 왜소하고 소심하며 모든 일에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만큼 계획적이고 꼼꼼합니다. 엄마 말씀도 잘 듣고 현실적이며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죠. 사건은 이한의 16살 생일날 일어납니다. 어릴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두 아이 모두 16살이 되면 주라고 어머니에게 남겨두신 선물을 풀어보면서부터죠. 그 선물은 다름 아닌 마법 지팡이. 게다가 딱 하루 동안 아버지를 소원할 수 있는 마법 주문과 함께였습니다. 형 발리는 마법을 잘합니다. 비록 게임으로 배운 것이지만 그 게임은 철저한 고증을 거쳐 만들어졌거든요. 발리는 지팡이를 들고 아버지가 적어둔 주문을 외웁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문을 외도 마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모두 방에서 나간 후 우연히 이한이 지팡이를 잡고 주문을 외웁니다. 그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마법이 실행됩니다. 마법 지팡이는 왜 발리에겐 반응하지 않았던 걸까요? 왜 이안에게만 반응했을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이 마법 지팡이를 남긴 진짜 이유는 본인이 하루 동안 소환되어 가족과 보내고 싶은 바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부차적인 것이었죠. 편지에도 적혀 있듯 아버지가 진짜 바랐던 건 아이들이 마법으로 상징되는 잃어버린 그 무언가를 찾아 보다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본과 과학과 이성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삶의 가치, 느리고 비효율적이지만 마음속에 품어야 할 낭만. 아버지는 아이들이 그걸 찾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형 발리는 이미 낭만과 꿈을 쫓는 인물입니다. 그는 이미 마법을 믿고 옛것의 가치를 존중하며 낭만을 꿈꿉니다. 발리에게는 따로 마법의 교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법의 교훈은 동생 이안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지팡이는 이안에게만 반응한 것입니다. 이안은 마법 지팡이로 아버지를 소환하는 데 성공하지만 그건 하반신뿐이었습니다. 이 기이한 설정의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완전성의 불가피함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는 이안은 아버지를 완벽한 존재로 상정합니다. 아버지의 대학 시절 옷을 입고 다니며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처럼 되기라고 체크리스트에 적어 놓기까지 하죠.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란 없습니다. 누구나 빈틈이 있고 단점이 있기 마련이죠. 영화는 하반신만 등장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누구도 완전하게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완벽한 아버지를 꿈꿔온 이안 앞에서라면 그 누구도 이안의 판타지를 충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이안은 아버지를 넘어설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완벽한 아버지를 넘어 진정한 내가 될 기회가 필요했죠. 영화는 이안이 완벽한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부족하더라도 좀 더 나은 나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진정한 나를 찾자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는 불완전한 하반신 아버지가 맡고 있는 것이고요. 아버지가 하반신만 소환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부모의 참된 역할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이에게 부모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영화는 하반신만 나오는 아버지를 등장시키며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얼굴이 없는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합니다. 아이들이 어처구니 없고 위험천만한 모험을 하는 동안 아버지는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조언을 해줄 수도 없고 잔소리를 할 수도 없습니다. 다리만 있는 아버지는 그저 묵묵히 아이들 곁을 지킬 뿐입니다. 이를 통해 영화는 부모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제를 전달합니다. 그저 존재 자체로 힘이 되는 사람, 그저 지켜보며 응원하는 사람, 그저 지그시 발을 얹어 따스함을 전하는 사람, 그저 신나게 춤을 춰 기분을 풀어주는 사람. 하지만 꼭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물속으로 잠수해 들어가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헌신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 하반신 아버지는 이제까지 보아온 어느 아버지보다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모습의 아버지였습니다. 발리와 이하는 꼬박 하루 동안 힘들고 고된 모험을 합니다. 죽음의 위험까지 넘긴 긴 모험의 끝, 아이들이 찾던 보석은 결국 개발홍수 속 마지막으로 남은 장소인 분수대 유적지에 있었습니다. 과거엔 분명 영광스러웠겠지만 지금은 그저 낡고 흉물스런 외관으로 개발의 논리에 밀려 철거 대상이 된 분수대는 단연 전통과 그리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분수대의 바로 곁엔 이안이 다니는 학교가 있습니다. 모험의 끝이 학교인 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근대의 학교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를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했습니다. 농사와 달리 공장에서 노동을 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셈을 하고 글자를 읽을 줄 알아야 했기 때문에 근대식 학교가 세워졌던 거였죠. 영화 속 세계는 뼛속까지 자본주의화한 사회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모험을 통해 낭만과 전통의 가치를 찾으라고 독려했다 하더라도 이곳은 이미 자본과 개발의 논리가 적용되는 21세기입니다. 애초에 여행의 길잡이를 해준 지도가 상업주의에 꽂힌 패밀리 레스토랑의 마케팅용 지도라는 것은 이 모험 자체가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유니콘이 빈곤 때문에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회가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갈 순 없습니다. 모험의 끝이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학교인 건 바로 그 지점.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말하고자 함이고 아버지가 단 하루 24시간 동안만 소환된다는 설정의 의미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낭만과 감성은 그저 추억될 뿐 우리는 과거로 완전히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모험이 모두 끝나고 마법의 존재를 지켜본 후 옛 본성을 각성한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 그 혐의는 더욱 짙어집니다. 본성을 되찾았지만 다시 옛 시절로 돌아가진 않죠. 켄타우로스는 더 이상 자동차를 타지 않고 네 다리로 달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찰이라는 직업을 가지며 자본주의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만티코어 또한 야생성을 되찾았지만 다시 괴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 야생성을 다시 마케팅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레스토랑을 만들어 재화를 창출하죠. 분명 모험을 통해 형제는 성장을 이뤄냈지만 이 세계 안에서의 성장은 어쩌면 세계에 더 적합한 인간이 되기 위한 속성을 얻는 것 이상의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하는 모험을 이뤄낸 후 학교에서 멋지게 발표를 하는 것으로 그 성과를 증명해내죠. 영화는 모험과 성장의 한계를 지적하지만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자본주의 문화산업의 정점에 서 있는 픽사가 체제 자체를 비판할 이유 같은 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낭만과 전통조차도 상업화하여 이러한 작품을 만들어낸 픽사의 재능에 저는 감탄할 따름입니다. 이안과 발리는 모험을 떠나며 성장을 이뤄냅니다. 성장의 동력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스스로를 믿는 것과 타인을 믿는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안은 자신이 마법의 힘을 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절벽 사이에 마법으로 투명 다리를 놓아 건널 수 있었던 건 스스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속도로 대신 새끼를 선택하자는 형의 말에 동조하여 타인을 믿었습니다. 아무리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누군가의 신념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하는 자신이 믿고 있는 것 이상의 세상에 있다는 것, 감성과 직관 또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성장을 합니다. 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리는 샛길로 가는 길이 정확한 길이라는 걸 오랜 게임 경험과 직감을 통해 알고 있었으면서도 동생의 설득에 쉽게 고속도로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된 뒤 동생을 설득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공고히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아끼는 벤, 귀네비어를 희생시키면서 타인을 위한 희생의 가치도 깨달아갑니다. 그렇게 둘은 스스로를 그리고 서로를 믿으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모험의 끝, 이하는 아버지를 만나지 못합니다. 형이라도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필사의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하죠. 멀리서 아버지와 포옹을 나누는 발리를 바라보는 이하는 그리 슬퍼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영화는 왜 발리만 아버지를 만나도록 설정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발리에겐 아버지가 필요하지만 이안에겐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도 아버지를 무척 그리워하던 이안은 아버지의 하반신이 소환되고 온전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아버지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을 적은 체크리스트를 만듭니다. 하지만 모험을 모두 마치고 이안은 그 체크리스트를 보다가 문득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이 모든 걸 형과 이미 함께 했다고 말이죠. 길고도 고된 모험을 하며 그리고 늘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찾아 헤매었지만 결국 곁에는 늘 아버지와도 같았던 형이 있었다는 것. 마치 행복은 이미 내 옆에 있었다던 파랑새의 교훈을 이안은 깨닫게 됩니다. 이안에겐 아버지의 역할을 해준 형 발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리에겐 아버지가 없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린 발리는 충실하게 아버지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발리가 이안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자전거를 가르쳐주고 함께 놀아주었던 것처럼 발리도 사실 그렇게 해줄 아빠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발리가 아버지를 만나는 건 정당합니다. 찰나의 시간 동안 상반신이 소환된 아버지는 발리를 위로하고 알아주고 칭찬을 해줍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의 발리는 그동안의 모습과 완전히 다릅니다. 호기롭고 호방한 모습은 간데없고 수줍고 귀여운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보입니다. 발리도 아이였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동안 발리가 어떤 마음으로 동생을 돌보고 생활했을지 단번에 알려주는 명장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화의 마지막 장면, 어릴 때의 가족 사진을 비추다 마지막에 발리의 발에 관객의 시선을 오래도록 잡아둔 건 바로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했던 발리에 대한 제작진의 헌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화 온워드는 그동안 픽사가 보여주었던 이야기들에 비해 매우 훌륭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가치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음은 확실합니다. 명작은 아니지만 재미있게 볼 수는 있는 영화 온워드 단 하루의 기적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온워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멋진 리뷰로 돌아올게요.